네.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면 수사는 진행이 되잖아요. 수사권에 대해서 전 이론은 없다고 봅니다. 이미 공조본이 하고 있고 과거의 특검 수사도 검찰이 하고 있던 거 특검이 인계받아서 수사한 게 그게 윤석열 수사팀장 했던 그 특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이런 거죠. 공조본의 수사는 하고 동시에 상설특검도 좀 하고 있으니까 상설특검이 인계를 받으면 돼요. 중간에 네네. 인계를 받고 일반특검법도 해서 일반특검법 나머지 메모드 사이즈로 해가지고 네. 다 흡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장난질 칠 게 이제 두렵다 이 이론인데 우리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형법에서는 소급해서 처벌하는 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요. 진정소급을 인정한 아주 예외 중에 예외가 딱 하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그게 5.18 특별법이에요. 내란죄에 대해서만큼은 네. 특별법을 적용해서라도 전두환 노태우 다 처벌한 거거든요. 네. 만약에 검찰이 장난을 친다? 저는요 윤석열 내란 특별형법을 하나 제정해서라도 부역자 특별법으로 더 확대될 것 같아요.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도 뭐 법대로 다 해가지고 뭐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성공한 혁명은 뭐 처벌할 수 없다. 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별의별 논리가 다 나왔는데 야 다 필요 없고 5.18 특별법 제정해. 네. 특별법으로 다 끝내버리고 그건 헌법재판소가 예외 내란을 처벌하는 거니까 인용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 이번 이 사안은 단순 비리도 아니고요. 예. 무슨 인권을 말살하자 이게 아니라 내란인데 국가 반역 행위가 지금 국가에 하도 뿌려놓은 씨앗들이 많아가지고 엉키고 설켜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특별법을 갖고 와도 전 헌법에 준하는 특별법 만들어도 된다고 봐요. 국민 여론이 이거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론 재판하자는 뜻도 아니고 저도 법률가입니다. 네. 법리적인 예외들의 예외를 다 써서라도 윤석열 내란은 정리하자는 게 저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 뭐 법에 어떻다, 법이 저쳤다. 최대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그대로 이용해서 가는 거고요. 네. 흠결들은 보완하면 됩니다. 내란을 없애자라는 그 목적에 어떤 법이론이 거기에 장애를 걸 수 있을까요? 전 전두환 노태우 사례에서도 헌법적으로 문제되던 것들을 다 예외로서 다 극복해버렸던 우리가 선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군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대원칙에만 합의한다 그러면은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의지의 문제. 아니 저는 이제 막 댓글창에 신인규 굿 막 내란죄잖아요. 혐의가. 아니 그러니까 국가 내란죄잖아. 반란이잖아요. 아까 이제 김도균 사령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떠나서 이게 내란죄다. 내란죄인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외환 혐의도 있는 거예요. 북풍을 공작을 그렇죠. 해가지고 원점 타격. 경우에 따라서 뭐 원점 타격 그다음에 그 북한군 장병을 실제로 위장해가지고 내부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인 것처럼 해가지고 소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게요, 역사의 대죄를 짓는 친위 건데. 쿠데타잖아요. 맞아요. 친위 쿠데타니까 행정부, 입법부의 권력의 절반, 국민의힘 쪽. 네. 왜냐면 견제권이 있으니까요. 사법 권력, 거기다 수사 권력. 이걸 지금 윤석열이 다 장악한 상태에서 내란을 정리하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리로 뭐 기한이 어떻고 저쩌고 헛소리를 하면요. 내란 범죄에 대해 가지고는 못 잡아들여. 그러니까 지금의 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되 네. 부족한 부분은 보완이 다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동훈 처장이 너무 그 법률가의 마인드에 꽉 차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검찰이 뭐 장난지지. 그럼 그 검사가 나만 압니까? 그 검사까지도 내란 동조로 처벌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만약에 기소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침착하게 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테두리를 다 이용은 하되 네. 부족한 거는 보완을 해서라도 네. 이 내란죄는 전 국민이 연합해서 이건 정리할 문제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씨앗을 다 뿌려놔가지고요. 정리하기 되게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란 잔당들이 도처에 남아 있는 있어요, 거예요. 지금. 도처에 지금 실권을 쥐고 있어요. 특히 사법 권력 쪽에. 사법 수사 권력 쪽에. 그다음에 뭐 국정원, 네. 군에도 다 여전히 뭐 아무런 처벌을 아니 받지 심지어 않고 있어요. 국무회의도 정책실. 다 국무회의 국무위원들도 보십시오. 다 마찬가지고. 그날 못 막은 사람들이 가 있잖아요. 아니 사표한 사람 아까 박선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누구 하나 지금 이 문제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한 사람이 하죠. 없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도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고 국가 변란을 획책했던 사람은 그냥 관저에 남아 있고 시민들이 가서 항의 시위하는데 트랙터 막아서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면 얼마나 물론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큰 나라의 국민들인 것은 맞지만 워낙 인내심이 강해서 참고 기다리면서 합법적으로 법리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저는요 5.18 특별법 내란을 처단했던 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의 특별법을 제정할 때 논란들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그때도 법리적으로 부족한 거 많았거든요. 다 보완해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YS 대통령이 그 내란에 대해서는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가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다 가능했던 거예요. 심지어 헌법재판소도 헌법적 해석으로도 그거 못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내란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이건 너무 다르다. 범죄치고도 대통령이요 재직 중에 소추되는 게 딱 두 개예요. 내란과 외환이에요. 네. 그 범죄가 나왔는데 이 앞에서 법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체포를 안 하고 증거인멸에 시간을 주고 자기 할 일을 안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든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부족하다니까요.